12월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도 공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이제 달려있는 문제겠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과 미국은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 안 남은 이 12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굳힐 수 있을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소영 기자. 네. 가장 관건은 숙소 문제일 것 같아요. 경호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12월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12월 송년회 날짜 잡기도 사실은 빡빡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안 남은 이달 안에 숙소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서 올 수 있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네, 일단 숙소 문제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면은 청와대와 가까운 곳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서울 시내에 묵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에 묵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북미 정상회담 때 봤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갔을 때만 해도 벌써 경호 인력만, 김정은 위원장 경호 인력만 100명이 넘었어요. 경호 인력만 100명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부측 예술단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부측 예술단까지 가세하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묵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울 시내 특급 호텔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12월은 좀 특별한 행사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겨울 휴가도 많이들 가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숙소를 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난감한 입장일 텐데요. 실제로 정부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시내에 있는 남산 근처에 있는 호텔을 좀 비워달라, 예약을 좀 받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하나가 김병민 박사님. 남산타워를 남산타워, 남산에 있는 타워, 남산타워를 13일, 14일 비워달라. 남산타워에서는 예약 안 받는다, 장사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기자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숙소는 지금 박수영 기자 취재한 것대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남산타워를 장사하지 말라고 해놓은 이유는 뭔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묵을 수 있는 날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의미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 야경을 바라보기에는 남산타워만한 곳이 없겠죠. 여기에 대한 케이블카를 또 타고 갈 수도 있을 테고 사실 이런 측면들을 바라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 정부는 모든 준비들을 다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공을 북한으로 돌렸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언급한 게요.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이 1월 1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열릴 거다. 그렇다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서 아마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 또 여기서 KTX를 타고 어디론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한라산까지 등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온다면 당연히 어딜 가야 된다? 남산타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남산타워 올라는 가봤는데 그 전망대는 못 가봤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 평양에서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두산에서 케이블카를 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라산에는 케이블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케이블카는 태워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케이블카가 남산타워 케이블카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글쎄요, 여전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반반이다. 그동안 오늘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하신 모습 보니까 그동안 교착 상태 때문에 좀 고심 많으셨는데 좀 자신감을 좀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진행 상황이나 그다음에 남북 간의 상황이 진전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연내 답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G20 정상회담 그다음에 기내간담회 이렇게 되지만은 그 이전 시점까지 보면은 사실은 크게 지금까지 상황과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제재 완화나 아니면 뭐 종전선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 많은 분들이 그쪽에 무게를 두고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 그 리더십 스타일상 그냥 과감하게 약속대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 반반인데 약간은 그 외신 보도도 있고 일단은 북한에서는 그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답변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이지만은 약간 연내 답방이 이렇게 쉬울까라는 점에 무게가 조금 실려 있는데 어쨌든 그 남북 관계가 잘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박수를 쳐야죠. 근데 본질 말고 너무 형식에만 지금 매여가는 점은 없나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한번 그런 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듯하고요. 예. 만약에 오더라도 그 뭐 준비 시간이나 뭐 이런 걸로 따졌을 때 간단하게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잠깐 거쳐가는 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에 대한 코스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지금 차 있어요. 그동안에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일 아닌가. 언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님,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참모들과 함께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대한민국은 올해 안에 오라고 12월에 호텔하고 남산타워 다 잡아놨다. 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대한민국 서울에 한번 왔다 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도 자기 북한 인민들한테 이런 걸 내가 얻어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팝에 고깃국 먹을 수 있고 부국 강병을 시켰노라. 예. 그러려면 경제 제재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자기들은 풍계리 시험장도 폐쇄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약속 다 지켰는데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또 의심하고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연내 답방 약속을 지켜서 말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확실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라는 것에는 음력도 포함되어 있죠. 음력도 올해는 들어간다. 구정 전까지만 오면 된다 이거죠. 구정 전까지만 오면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용서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다라고 답한 문재인 대통령의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 공직기관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모두 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 보셨던 비행기의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또는 뭐 다른 외교 문제 관련해서 하실 질문 있으시면 그냥 뭐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습니다.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 질문 안 받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그냥 외교로 들어가시죠. 대학 마이크 드셨으니까. 그 답변은 곤란하십니까?
이렇게 남북 간에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지금 이런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재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청와대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르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질문 회피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곤란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질문을 회피했어요.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물어야만 하는 숙명.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고 조홍천 의원께서도 현재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번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해외 순방 중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애초에 그건 원하는 컨셉도 아니고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제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그 디테일을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국민들께 이번 순방 때 있었던 그 성과를 자세하게 좀 전달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 많이 몰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거 하나하나가 비소된 입장으로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저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서는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발광체가 돼서는 안 된다. 스스로 빛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서가 빛을 내서 대통령의 빛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광하지 마라. 아니요. 충실히 대통령께서 빛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은은하게 반사체가 되라. 반사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